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화율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 말에는 15.5%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령계층별로 구분하여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를 초과하였으며 생산 연령 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현실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기준 주요국의 고령화율을 보면 독일이 21.2%, 영국이 17.8%, 일본이 26.3%, 미국이 14.8%이며 OECD 평균은 16.2%로 우리나라 13.1%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 원인은 크게 장수화와 출산율 저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수화는 기대 수명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18년 82.7세로 48년 동안 20.4세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간 0.43세씩 증가해 온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OECD 국가의 평균 기대 수명은 1970년부터 2018년 동안 남성이 연간 0.24세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연간 0.22세씩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동기간 우리나라의 남성이 0.44세, 여성이 0.41세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장수화 속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장수화와 관련하여 고령자 연령대를 60대, 70대, 8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볼 때 향후 80세 이상 초고령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후기 고령자로 설명되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을 의미하는데 2020년에서 2060년 동안 이들의 비중은 각각 42.2%에서 63.7%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고령자에 대한 대응이 정기 고령층보다 후기 고령층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작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후기 고령자 중 90세 이상 인구가 2015년 16만 명에서 2060년 약 2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기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고령화 원인은 출산율 저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16년 40만 6천 명 이후 2017년부터 40만 명 이하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32만 7천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합계 출산율은 통계 산출 이후 최저인 2018년에 0.98명 수준이 되었으며 2019년에도 0.92명으로 안타깝게도 1명 이하의 합계 출산율 세계 기록을 2년 연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을 산업, 가계, 정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산업 부분에서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경제 성장률, 실질 투자 증가율 등이 저조해지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현재 2% 수준인 경제 성장률이 2050년대에는 1%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령 친화 산업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고령화 추세로 이러한 고령 친화 산업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연간 1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가계 부분에서는 퇴직 가구인 60세 이상 가구의 소득이 50대 가구 소득의 절반 수준인 51.5%로 퇴직 가구가 소득 절벽으로 인해 노인 빈곤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유병기간 증가로 고령층의 진료비 및 요양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진료비는 연간 10.7%, 요양비는 연간 15%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부분에서는 그동안 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복지 재정을 늘려옴에 따라 국가 부채 증가 등 재정 부담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복지 재정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고령화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인구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고령사회 대응과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 고령층에 적용되는 사회보장 정책과 고령자 고용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진국의 대부분은 노후 빈곤 문제가 완화된 상태입니다. 즉 고령층에 대해 소득, 건강보장을 강화하는 사회보장 정책과 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에 대응한 고용산업의 구조 개편을 장기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은 12.5% 수준으로 전체 빈곤율인 11.5%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빈곤율이 43.8%, 전체 빈곤율이 17.4%인 것과 비교하면 OECD 국가의 노인 빈곤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출산율 제고와 관련하여서는 고출산국 출산정책의 성공 요인인 사회문화 정책 요인도 있었지만 공사협력 20-30년에 걸친 장기적 출산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즉 프랑스, 스웨덴, 미국 등은 양성평등 정책, 다문화 가족 및 이민 정책 등 사회문화적 정책이 있었으며 워라밸 개선 정책, 육아휴직 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등 양육 지원 정책, 산업에서 휴직 등 가족 정책에 대한 협조가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령화 현상과 원인,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선진국의 인구 정책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시행했던 고령 사회 대응 정책으로는 2008년 기초연금, 2007년 주택농지연금, 2008년 장기요양보험, 2017년 치매국가 책임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후빈곤, 복지사각지대 존재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는 2017년 출산휴가급여 지원 인상 등의 임신 출산 지원, 2019년 무산보육 대상 확대 등의 일가족 양립 지원으로 단기적 효과는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선진국의 성공적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